안녕하세요. 가끔 매매가 뜻대로 안 풀릴 때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풋은 풋대로 놓치고 손실은 손실대로 보고 그랬는데, 이건 도대체 무슨 상황일까? 이건 신이 나를 막는 거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안 풀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일수록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신주입수권 관련해서 제가 금요일에 매매가 끝날 때 신주입수권을 분명히 매수를 했죠. 그런데 이 계좌거든요, 이 잔고에는 없어요. 신주인수권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어디로 갔는가 라는 것을 한번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번호는 0366이고요 0366을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0366 계좌잔고 상세 내역 조회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제 개인정보니까 자, 이렇게 지우고 그다음 조회 버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HLB78RE 한주 이렇게 있죠. 매입 단가 29,000원 금요일 종가로 샀죠. 그리고 평가 손익은 마이너스 29,000원 그대로 있고 평가 금액이 0원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 잔고에서 사라졌기 때문에 이 신주입수권을 가지고 있으셨던 분들 중에 까먹으시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월 28일이랑 29일에 청약일인데 까먹고 있다가 그 청약을 안 하면은 그냥 날아가는 거거든요. 제가 그때 되면 영상을 또 올려드리겠지만은 신주입수권이 여기 없다고 사라진 게 아니라 0366 계좌잔고 상세 내역 조회로 들어가면은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신주입수권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없어져가지고 놀라시다면은 이렇게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은 이렇게 찾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까먹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증권사에서 아마 문자로 다 보내줄 겁니다. 그래서 뭐 계속해서 까먹지 않게 알려주기 때문에 아마 까먹고 안 하시는 분도 없을 거예요. 회사 입장에서도 이 신주입수권을 까먹고서 유상증자 청약을 안 하면은 그게 결국에 이제 실권주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도 안 좋고 증권사 입장에서도 안 좋기 때문에 아마 계속해서 알려줄 겁니다. 신주입수권 얘기를 하니까 삼성 관련해서 BW, CB 또 신주입수권이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보면서 더 이해도를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재산을 불려가는 과정인데 어떻게 된 거냐면 처음이 60억 원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이재용 부회장이 받았어요. 그리고 세금을 16억 원 냈습니다. 남은 돈 얼마죠? 대략 45억 원이 있습니다. 45억 원도 큰 돈인데 더 큰 돈을 만들기 위한 종잣돈이 된 거죠. 이 45억 원으로 이제 시작을 해서 이게 7조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투자 왕이죠. 어떻게 된 거냐 보면은 먼저 이제 삼성 S1이랑 삼성 엔지니어링 45억 원으로 상장되지 않았던, 즉 비상장 회사의 주식을 싼값에 샀는데 얼마 뒤 이 두 회사가 상장이 되면서 주식 가치가 급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상장을 사서 상장을 하면은 차익을 엄청나게 먹죠. 넥슨도 이런 게 있었죠. 일본 넥슨 그 상장하기 전에 그 검사 누구였죠? 분에게 그 해가지고 시세 차익을 엄청나게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45억 원이 된 게 605억 원으로 매각이 돼서 거의 10배 이상의 차익을 냈습니다. 그래서 한번 성공 605억 원. 자, 그 다음은 이제 에버랜드랑 SDS가 나옵니다. 에버랜드는 12 전환사채, SDS는 BW 신주입수권 부사채를 또 헐값에 사들였습니다. 그리고 이 두 회사가 또 상장을 하면서 보유지분이 수정이 된 겁니다. 이 45억 원이 몇 년 만에 몇 조 가치가 돼버린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2012년으로 가면은 이제 삼성그룹의 지주회사 합격이 삼성물산이 있죠. 이 삼성물산이 지금 최대 주주 17%로 가지고 있는데 그 전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에버랜드, 제일모직이 합병이 되면서요, 제일모직의 주주가 일단 됐어요. 그 여기 순서대로 내려가 보면은 다시 에버랜드 11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 에버랜드가 이 제일모직이랑 합병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제일모직이 바로 여기 밑에 있는 삼성물산이랑 또 합병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에버랜드, 제일모직, 삼성물산 이렇게 쭉쭉쭉 내려오면서 결국에는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가 된 거죠. 그래서 좀 더 유리하게 합병 비율을 받기 위해서 1대 0.35로 받기 위해서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사 가치를 부풀리는 회계 부정이 있었다라는 게 현재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제일모직이 더 높은 가치를 받아야지 삼성물산의 지분을 더 많이 가져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가 높다, 그럼 제일모직도 가치가 높아지는 거잖아요. 삼성물산 대비 상대적으로. 그래서 합병을 해버릴 때
지분을 더 많이 가져갈 수 있게 된 거죠. 실제로 이제 삼성물산의 분기보고서 주주에 관한 사항에 가면은 이재용 최대주주 본인이 17%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 밑에 이건희 2.84, 이부진 5.4, 이성현 5.47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합쳐가지고 32.95%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물산의 시가총액은 18조 원입니다. 대략 19조 원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은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물산이 지금 에버랜드, 제일모직 다 합병이 되면서 제일모직에 있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최대주주가 합병된 기업 삼성물산이 되겠죠. 그래서 최대주주로 삼성물산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 전에는 제일모직이었겠죠. 그리고 지분율이 43%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31%를 가지고 있어서 다 토탈하면은 75%로 상당히 많은 그 수량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바이오시밀러 이런 그 사업을 하는데요. 위탁 생산을 하죠. 위탁 생산. 그래서 보면은 여기 바이오 의약품을 위탁 생산하는 CMO 사업. 그리고 이제 조금씩 뒤에 단어들이 다른 CDO는 세포주, 공정, 제형, 분석법 등 세포주부터 초기 임상까지 개발 서비스를 제공하는 CDO 사업이라고 하고요. 이 세포주가 초기 임상 전에 있잖아요. 이 세포주는 임상을 하려면 이제 기본적으로 돼야 되는 게 이게 바이오 의약품이잖아요. 세포들로 이렇게 차차차차 계속 만들어야 되는데 무한 증식을 해서 이게 약으로 쓰려면은 세포를 이렇게 복제하는데 너무 오래 걸리고 그 다음에 세포 복제를 좀 하다 보면은 늙어가지고 노화돼가지고 더 이상 분열을 못하고 죽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만드는 게 세포주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분열을 할 수 있게 만들어야지 약으로 쓸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바이오 세프티 테스팅 등 글로벌 규제기로부터 제조 승인 취득하는 CRO 사업에까지 지향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 시밀러 쪽은 삼성 바이오 에피스랑 아키젠 바이오텍이 하고 있고요. 그 밑에 자회사들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좀 재미없어 보이는, 그래서 마지막에 ABS 제도 개선 나선 당국 이거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 불투명 해서 집중. ABS라는 것은 자산 유동화 된 거거든요. 그 다음에 부동산 쪽이랑 관련 있는 게 바로 ABCP입니다. 이 차원 리스크가 부각했다는 판단에서 이런 그 불투명성 해소를 위한 뭘 하고 있는 건데요. 이게 단기 조달로 장기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차환때마다 유동성 위험이 커지는 데 우려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기로 빌려와서 계속 단기로 빌려와서 이제 장기적인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 매 순간순간 갚아야 하는 순간순간마다 유동성 위험이 커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 이전 영상들 보면 CP 금리가 12일 연속 계속 상승하고 이런 위기감이 있었잖아요. 그거를 이끌었던 게 ABCP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도 좀 불안감이 있나 봐요. 단기 금융시장 내 자금 경색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나섰다는 겁니다. 저는 이거 당시 공부할 때는 뭐 빅쇼트, 부동산, 그 리먼 브라더스, 그리고 뭐 서브프라임 모기지 그런 사태들을 염두에 두고 이제 막 상상하면서 봤는데 실제로 그 익스포저는 그렇게 크지가 않다는 것, 증권사의 익스포저는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까지 알게 되었죠. 자, 그동안 이제 단기 유동화물은 증권사 크레딧, 증권사 신용을 기반으로 신용 등급이 보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의심스러운 부분인 거죠. 증권사 크레딧이 플러스 되면은 신용 등급이 더 보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전에서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막 그 익스포저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는 거고, 이 보강이 되기 때문에 부실한 자산을 이제 기초 자산으로 활용해도 신용 등급이 보강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팔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계산할 거야 하니까 자산 보유자도 5% 가량 매입하게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지금 뭐 문제는 만기 불일치를 이제 일치시키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이제 4월 16일의 기사인데요. 채권 시장 안전펀드가 이제 가동이 되면서 A1 우량 등급은 안정적이었는데 A2 이하는 수급 불안정이 여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A1 같은 것들은 이제 단기물 금리가 이제 감소를 했는데 ABCP나 뭐 ABSTB 같은 것들은
아직 또 금리가 감소하지 않았다는, 수요가 아직 회복이 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